박재범이 실력으로 백종원의 실체를 까발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볼까? 백종원이 자기 유튜브 채널에서 백캠을 45% 할인 판매한다고 홍보했으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애초 가격이 다른 제품보다 비싸게 책정되었고 할인 혜택이 부풀려져서 난리가 났잖아. 백캠의 돼지고기 함량이 다른 캐넨 제품보다 낮다는 지적도 있었고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불만뿐만 아니라 새로운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그 이유를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줄게. 첫 번째, 요리를 전혀 못하는 요리 연구가. 백종원이 한 방송에서 스테이크를 미디엄 레어로 구워준다고 했거든. 그러면서 스테이크를 굽는 정도에 대한 팁을 알려줬어. 소고기를 튀기듯이 굽는 것이 포인트라고 하면서 웬만하면 안 탄다고 이야기한 거야. 하지만 백종원이 굽고 있는 고기 상태를 본 출연자가 대놓고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고. 왜냐하면 누가 봐도 고기가 탄 듯한 비주얼인데도 불구하고 소고기를 계속 굽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백종원이 겉면을 순식간에 바싹 익혀 육즙이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러는 거라고 설명을 해줬지. 그리고 한쪽 겉면이 바싹 구워지면 뒤집어주면 된다고 했어. 당연히 백종원이 스테이크를 뒤집자마자 진짜 탄 것 같다는 리액션이 나오더라고. 백종원은 그런 출연자에게 올리브유를 많이 둘러서 안 탄 거라고 대꾸했어. 이 뒤에 백종원이 약불로 계속 요리를 하다가 스테이크를 눌러서 굽는 정도를 확인해보더라. 그러더니 이건 미디엄 레어라고 확신했어. 제작진도 이 모습을 보고 겉모습은 누가 봐도 웰던이라는 장학을 달았지. 백종원이 스테이크를 잘라보더니 핏물이 흘러나오는 거 보니까 미디엄 레어가 맞다고 주장하더라고. 이 방송을 본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미디움 웰던이고 심지어 굽기가 일정하지도 않다고 했어. 두 번째, 비식품용이더라도 새거면 무조건 괜찮다는 마인드. 백종원이 농약 분무기에 사과 주스를 넣은 다음에 파는 음식에 뿌려서 난리가 났었잖아. 어차피 새거인데 뭐 어떠냐는 식으로 역정을 내서 한 유튜버가 농약통을 실제로 뜯어보기까지 했었지. 그런데 농약통 안에 녹이 그대로 묻어나와 있었대. 이뿐인 줄 알아? 바베큐를 구울 때도 용접 장갑을 사용했더라고. 이 장갑은 카메오 용접 장갑으로 열기를 확실하게 막아줘서 가성비 용접 장갑으로 유명한 브랜드래. 이런 장갑으로 구운 고기를 돈 받고 파는 건 도대체 무슨 신보일까? 그 다음 세 번째, 무조건 내가 창조했다고 우기는 발언들. 백종원이 방송에서 시래기 만두를 개발했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있어. 심지어 썸네일은 시래기 만두 창조주더라고. 하지만 4년 전에 요리연구가 이혜정이 시래기 만두로 방송을 했었대. 게다가 백종원이 대패 삼겹살도 자기가 개발했다고 했었어. 고기 써는 기계를 사려고 했는데 실수로 힘 써는 기계를 샀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삼겹살을 썬 다음에 대패로 썰었다고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팔았대. 하지만 수많은 네티즌들이 1993년인가 1994년쯤에 부산 동래구 모처 식당에서 소주랑 대패 삼겹살을 먹은 기억이 있다고 했어. 명칭도 대패 삼겹살이었던 기억이 있다며 백종원이 다른 지역에서 이미 알려진 메뉴란 걸 몰랐던 것 같다는 게시물이 올라왔었지. 그 다음 네 번째, 백종원 때문에 국민 세금이 50억 원 가까이 빠져나가는 상황. 백종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예덕학원이 매년 4에서 5억 원가량의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아 국민 세금으로 전가됐대. 법정부담금은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의무납부금으로 교직원의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 사대보험 등이 있다고 하더라고.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예덕학원이 납부한 법정부담금은 2018년 2.04%에서 2020년 10%, 2022년 10.47%로 2018에서 2022년 동안 24억의 돈이 세금으로 전가됐다는 거야. 백종원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2012년부터 2024년까지 법정부담금 미납액은 50억으로 추산된다는 거지. 사학재단들의 법정부담금 세금 전가행위는 비일비재한데 2023년 기준 초중고 사학재단의 법정부담금 부담 납부율은 평균 17.6%에 불과하대. 매년 3,400억의 법정부담금이 세금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 백종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예덕학원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전국 초중고 사학재단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고 2020년 백종원이 예산시장에 점포를 구입하며 여기서 나오는 수입으로 재정을 충당하며 조금 높아졌대. 백종원이 예덕학원의 법정부담금 세금 전가에 대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높이기 위해 토지자산을 매각하고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통한 고수익 구조로 전환, 납부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어. 다섯 번째 논란은 어떤 게 있는 줄 알아? 당연히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으니 더본코리아 주가가 하락했지. 그런데 백종원이 주주총회에 나가서 제대로 사과하기는커녕 이런 말을 해버린 거야. 백종원이 한 말 좀 들어봐. 주총 꼭 나가야 돼. 저는 진짜 몰랐거든요. 나가야 돼라고 물어봤던 이유는 저는 저 성격상 지금 저 산불난데 가서 밥 해주고 막 이걸 해야 되는데 나는 그거 가야 되는데 이게 근데 혼났습니다. 이게 주총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그 정도로 제가 상장회사에 대한 준비를 잘 못하고 저는 그냥 상장을 했으면 왜 해외에 나가서 저희 상장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상품 믿으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서 막 할 수 있는 거라고만 생각해서 진짜로 제가 상장했을 때 이제 면허증을 얻은 것 같습니다. 진짜 솔직한 거예요.
백종원의 이런 모습을 본 네티즌들이 주주들 속에도 불났는데 무슨 소리지? 밥 해주는데 굳이 본인이 갈 필요가 있나? 요리사도 아닌데. 말하는 것만 보면 리스크에 대한 고찰은 없고 아래 직원들이 이번에 나가서 사과라도 안 하면 진짜 회사 못 된다고 등 떠밀려서 나온 것 같음. 아니면 법무팀이 나가서 구체적인 약속 같은 건 하지 말고 일단 사과만 해라 라고 조언했을 수도? 회사의 오너란 사람이 1년도 2년도 아니라 꽤 오랜 시간 동안 1인 기업 체제였는데 이런 사태에 대해 계획조차 없다는 게 말이 됨. 애초에 문제의식조차 없었는데 터지니까 벙찌는 거지. 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 백종원이 회사가 다 무너져가는 상황에서 주주총회가 아니라 봉사거리니까 한 네티즌이 백씨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나 본 것 같아. 백종원 무한공항 식사라고 검색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뜨고 백종원 세월호 식사라고 검색해봐도 아무것도 안 뜬 거야. 백종원 태안 기름 식사라고 검색해봐도 봉사한 흔적이 없고 백종원 식사 봉사만 쳤는데도 보이는 기사가 하나도 없었어. 그래서 이 게시물을 본 네티즌들이 선한 영향력, 착한 사업가 이미지 잃을까봐 조급한 거지. 그러니까 말장난이고 저기서 저런 말하는 것 자체가 저기서도 주주들 국민들 개돼지로 아는 거지. 이렇게 말하면 동정여론 만들어지겠지. 히히 나요 백종원 이러고 있는 거 저 발언하는 거 보고 진짜 상종 못할 인간이라고 느꼈음. 지금 산불 피해부터 사망자까지 고생하는 분들까지 다 싸잡아 농락한 거다. 와 같은 댓글을 달았더라고. 그 와중에 백종원이 노랑통닭을 팔고 있는 회사인 노랑푸드와 인수합병된다는 설이 제기되고 있어. 더본코리아가 인수합병 대상을 물색하면서 노랑푸드랑 접촉한 게 확인됐대. 그러니까 백종원이랑 똑같이 방송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으면서 사업까지 완벽하게 하고 있는 박재범과 비교되고 있더라고. 박재범은 18살 때 혼자 한국으로 와서 아이돌 연습생 생활을 했었던 건 알고 있지? 3시간을 연습해도 물도 못 마시게 하는 바람에 몰래 화장실에 가서 물을 먹었다고 하더라고. 심지어 가사나 안무를 틀리면 엉덩이를 때리거나 엄마 욕을 하는 등 심한 폭력까지 당했대. 그래서 박재범이 왜 경찰에 신고 안 하냐는 말을 했을 정도로 어린 시절을 빡세게 보냈던 것 같아. 반대로 백종원은 자기 입으로 자수성가한 게 아니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집안에서 자랐어. 백종원의 할아버지는 충남 예산의 예덕학원을 창립한 교육계 관계자고 백종원의 아버지는 충남 교육감 백승탁이야. 백종원의 아버지가 교육감 재직 당시 약 17억 2천만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백종원이 조주택 자재 공급부터 시공까지 모두 진행하는 회사 다인이 망했어도 회복이 가능했던 거지. 이렇게 박재범과 백종원이 너무나도 다른 어린 시절을 보냈지만 또 어린 나이에 사장이 됐다는 공통점이 있어. 하지만 박재범과 백종원의 사업 마인드 자체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더라고. 우선 이 영상부터 한번 봐봐. 그때만 해도 우리가 40대 뭐 한 중반 초반 이렇게 됐을 텐데 회사가 너무 이렇게 어려 보이는 게 그러니까 일하는 그런 게 싫어서. 너 그런 경우 없냐? 나도 어렸을 때 사업을 시작했잖아. 내가 20대 후반에 사업을 어디 가서 안 뚫리려고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딱 있어요. 이 겉모습은 제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냥 대놓고 얘기해요. 이 계약 어떻게 하실 건가요? 조건은 왜냐면 저는 그럴 것 때문에 냉정하게. 왜냐면 이분들은 우리가 만약에 잘 안 나가는 회사에서 우리 버렸을 거예요. 저는 그만큼은 알아요. 냉정했을 거예요. 그럼 나도 이분들을 이제 대할 때는 되게 냉정하게 돼요. 얼마나 박재범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계약은 자유고 이거를 약간 좀 되게 신중하게 해야겠구나. 백종원은 어린 나이에 사장이 돼서 무시를 많이 받았다고 하소연했지만 박재범은 나이가 어린 건 어쩔 수 없으니까 전혀 기죽지 않고 전면 승부했다는 말이 너무 차이가 나지 않아? 게다가 박재범은 자기가 세운 회사도 제대로 자리매김했지만 증류식 소주 사업도 시작하면서 원소주를 출시해 우리나라 전통주로 인정받았었어. 당연히 백종원도 박재범이랑 똑같이 증류식 소주 사업에 손을 댔고 백걸리라는 막걸리를 출시했었지. 그런데 박재범은 백종원과 확연하게 다른 행보를 보여줬어. 사실 소주를 온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전통주로 인정받아야 돼. 그래야 세금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무려 3가지나 된다고 하더라고. 무형문화재 면허 보유자가 제조한 술이거나 정부가 지정한 식품명인이 제조한 술이어야 하거든. 그게 아니라면 농민 또는 농민이 설립한 법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이야 돼. 이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맞추면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박재범이 마지막 방법으로 전통주가 될 수 있는 조건을 충족시킨 거야. 원주에 양조장을 짓고 원주에서만 생산되는 쌀로 술을 만들어서 원소주를 전통주로 인정받은 거지. 하지만 백종원이 만든 백걸리는 전통주로 인정받지 못해서 결국 사업을 철수시켰어. 주류시장 내 경쟁 심화와 유통망 확보의 어려움으로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더라고. 업계 관계자가 전통주는 유통 채널이 제한적이고 소비자들의 브랜드 충성도가 높아서 외부 기업의 진출이 쉽지 않다면서 단기간 내 실적을 내기 어려운 시장 구조라고 했어.
그런데 박재범은 그 어려운 시장을 공부하고 파악해내서 지금까지 원소주가 사랑받을 수 있게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이유로 박재범의 원소주는 되고 백종원의 막걸리는 안 된다는 이유라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어. 그래서 네티즌들이 박재범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특혜받은 것도 없고 규정을 잘 지켜서 전통주로 인정받았다. 오히려 지역살 소비 촉진에 매우 큰 기여를 했다는 반응이 올라왔어. 이외에도 백종원보다 박재범이 더 똑똑하네. 양조장의 지역산업 활성화죠. 원래 취지를 살리세요. 박재범은 원래 법 목적대로 원칙을 지켜서 판매를 한 것이고 백종원은 그 취지를 따르지도 않고 원칙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결과물 술 판매로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박재범이라는 가수가 기특하게 여겨지네요. 꼼수 부리지 않고 법을 이해하고 원칙 지켜 전통주 생산, 지역공장 설립과 직원 고용으로 일자리 살리기 등을 하고 있어서요. 백종원은 프랜차이즈하고 재벌의 문어 발식 확장하고 뭐가 다른가? 이젠 주류까지. 방송 이미지로 어디까지 갈 건지? 끝없는 탐욕이 과하다. 와 같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때?